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 뭐 이런 것을 동물적 감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어쩌면 최후의 단발마 같은 여러 가지 이 내용을 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뭐 2, 30명씩 자기 뒤에다 세웠던 병풍 둘러리 국회의원들을 자신이 데리고 다녔다면 이제 그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고 그것으로는 자신을 지켜낼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수천 명씩 동원을 해서 방탄 스크럼을 짜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연석회의가 열렸는데요. 전국 지역위원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리고 대규모로 3,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다. 이런 말을 했고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아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 될지 성남시장 출신 이재명 대표의 만행이 될지 이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지는 국회의 시간 그리고 사법부의 시간이 열린 겁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방탄이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규탄대회에서 한 말인데요. 촛불의 강물이 정권을 끌어내릴 만큼 국민은 강하다. 어떻게 보면 끔찍한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네들 강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촛불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촛불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는 선동하고 똑같습니다. 촛불의 강물이 정권을 끌어내릴 만큼 촛불의 강물이 정권을 끌어내릴 만큼 박근혜 정부 때 그 촛불의 이 광화문 광장 이것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촛불을 들고 와서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이다 라고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깟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는가 라는 말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 짧은 시장 재직 동안 수많은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놓고도 이렇게 겁이 없는가? 그렇습니다.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했는데 누가 범이고 누가 하룻강아지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고 이제 국회의 시간, 사법부의 시간에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겁이 없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친필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좋습니다. 당당히 맞서겠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 말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의 방패를 들어 거짓의 화살에 맞서 싸워달라. 싸워달라. 이제 노골적입니다. 아주 노골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전쟁 용어로 바꾸면 돌격하라 그런 뜻입니다. 싸워달라도 전쟁 용어입니다만 돌격하라 그러면서 자신은 돌격대장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의 전쟁터에서 돌격대장은 맨 앞에 섭니다. 나를 따르라. 이재명의 화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싸워달라. 돌격하라. 그러면서 자신은 맨 뒤에 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방탄조끼
방탄조끼 이런 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되면서 불체포 특권으로 방탄조끼를 하나 입더니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되면서 방탄조끼를 또 하나 입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방탄조끼가 아니라 방탄 벙커에 들어가는 겁니다. 돌격하라! 싸워달라! 해놓고 자신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놓은 지하 벙커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오늘 팔면봉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탄 총동원령을 내린 거나 같다. 방탄 총동원령.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성 지지자들은 물론 이러니와 전국 지역위원장, 모든 국회의원, 지지자들, 촛불을 들 수 있는 사람 모두 광장으로 나와라. 이렇게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것은 공천 때문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재명 대표의 뒤에 서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이러한 국면을 만에 하나 이재명이 살아남으면 그때 이재명은 오늘날 자신의 뒤에서 방탄병풍 역할을 했던 국회의원들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명히 선별하려고 들 겁니다. 그 출석 체크를 지금 개딸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천에 2024년 4월 10일 치러질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그 공천에 영향을 줄까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마음 졸이며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명계로 분류되어 있는 국회의원들 또 당 지도부에 대해서 간혹 쓴소리를 했던 국회의원들 중립적인 국회의원들에게 공천권 줄 것 같습니까? 제가 예를 3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는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일해왔던 셈입니다. 온갖 사법 처리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더티잡을 해왔던 사람이 유동규입니다. 근데 유동규는 이재명에 의해서 철저히 부인당했습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 이재명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 쪽에 건넸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재명 측은 김성태에 대해서 쌍방울이 자기네 사업하려고 자기네들이 대북 송금을 했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지금 공천이 염려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기억하세요. 이재명은 그런 사람입니다. 김성태도 김문기도 유동규도 다 모른다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진데 하물며 비명계로 분류되어 있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손톱만큼이라도 의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국면은 충돌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올라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재명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막바지에 와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 총동원령, 방탄 총동원령 이번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